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신간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부제는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표지에 등장하는 군인이 계시죠? 바로 이 책의 저자 송영필 특전사 예비역 준장입니다. 자, 제목이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인데 평화시대인데 왜 군인들이 서름이 많을까? 이 책을 읽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군인 또는 군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재미도 흥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얻게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지금의 군인 또는 군대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점,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었는데, 자, 이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일반 서점에는 다음 주부터 풀릴 예정이고, 지금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책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 송영필 특전사 예비역 준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1982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8기인데 이후 수색대대, 특공연대, 특전사 등 주로 특수전 부대에서 22년간 근무했고 또 육군대학에서 교관, 교수부장을 거쳐서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전투지휘훈련단장, 주로 군사학을 교육하는 학교 기관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당시 샘물교회 신자들이 피랍되었었죠. 인질로 피랍되었었는데 당시 구출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파병이 되어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전역 이후에는 대덕대학교 교수로 10년간 재직하면서 군사학 부장, 교무처장, 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 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등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959년 경기도 포천 출생입니다. 자,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1장, 내가 겪은 직업 군인. 2장, 내가 겪은 군대. 3장, 내가 겪은 상관. 4장, 내가 나눈 후배들과의 대화. 5장, 내가 바라본 한국 사회. 6장, 내가 바라는 군대. 자, 보시면 다 내가로 시작하죠. 내가 겪은, 내가 바라본. 그만큼 직업 군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들, 직업 군인이 바라본 지금의 한국 사회. 자, 직업 군인이 이렇게 좋은 글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책의 뒷표지 한번 보실까요? 이 시대 군인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켰다. 자, 조갑제 대표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로 대한민국 문명 건설을 뒷받침했던 국군 장교단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이 순간 지난해부터 정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발작적 계엄에 연루되는 바람에 지금 군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도 이 책에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책 머릿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투도 못 해본 군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저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은 전쟁 경험이 없다. 전쟁이 없는 평시 군대 지휘관의 경험은 일반 민간 경영인의 경험과 다를 바 없다. 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경험이 아니다. 오히려 평시 경험은 전장 상황을 망각한 경험으로 오히려 전쟁을 그르칠 수 있는 경험일 수 있다. 나는 군 생활 동안 전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반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투와 유사한 훈련이 많은 특수부대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또한 2007년 아프간 탈레반에게 인질로 잡힌 샘물교회 신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파병되어 군사작전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
하여간 이제는 이런 경험과 습득한 군사 지식을 사랑하는 군대에 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후배 군인 그리고 군대에게 뭔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제가 좀 감동 있게 읽은 부분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수부대에는 계급 대신 전우만 존재한다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만큼 전우애가 넘치는 곳이 특수부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25kg의 군장을 메고 야간에 산길로 천리를 행군한다. 8박 9일간의 훈련이다. 팀원끼리 합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훈련이다. 야간 공중 침투 훈련도 마찬가지다. 낙하산과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항공기를 탑승하여 강하를 하기 위해서는 전우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항공기를 먼저 탄 사람은 나중에 타는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 주어야 하며 항공기 안에서 뒷사람은 앞사람의 낙하산을 점검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전우만이 존재한다. 마치 전투에서 적들이 밀려오는 와중에 계급이 어디 있겠는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부대원들을 부하로 생각한 적이 없다. 특수부대는 대부분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전장의 친구, 즉 전우다. 얼마 전 대대장 시절 행정보급관의 아들 결혼식에 내가 주례를 보았다. 주례사에서 나는 신랑 아버지의 친구로서 주례를 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쁜 순간이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어찌 내가 그들과 같이 누워 있을 수 있겠나?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현충원으로 보내지 말고 화장해서 유분을 적당한 곳에 뿌리라고. 장군이니까 당연히 현충원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전쟁도 없이 전투도 안 하고 전역하여 편히 살다가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현충원의 전사자로 묻힌 병사들은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젊은 청춘에 전사한 분들이다. 어찌 내가 그들과 같이 누워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미안한 마음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다. 자, 이분의 좀 인품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군사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문화는 질서 있고 청결하다. 자, 대규모 조직이 같이 생활하고 전투 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질서가 있어야 하며 총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성능이 발휘되므로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위생도 철저해야 전염병이 없다. 군인은 전쟁에서 죽음을 생각하기에 초연하게 생활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일본 무사들은 할복 시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 한 수를 읊고 죽는다. 한국에서도 군인은 전투에 나갈 때 죽음을 예상하고 깨끗하게 하고 간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부, 명예, 권력의 무상함을 알기에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군사 문화다. 네, 질서 있고 청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늘날 군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왜 서름을 받을까? 자, 이런 대목에서 좀 그게 엿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군사정권이 순수히 민간에게 권력을 이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군 선배들은 국가를 발전시켜 놓고 민간에게 이양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군이 역사의 죄인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고 떠난 군사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동안 흘린 땀과 피를 헛되이 만들었다. 법조인, 교수, 언론인 출신의 민간 정치인들은 잘못해도 불구속 수사한다. 하지만 군인, 기업인들은 사소한 잘못도 수갑을 채워 망신을 주고 구속 수사한다. 이것은 군인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슴 아픈 일이다.
자, 이런 데서 서름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인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군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사 출신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물론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랬겠죠. 그 당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상 부국 강병의 길을 택했죠. 당시에 가장 과학자들, 기술자들, 전문가들, 기업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또 이들을 때로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면서 이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실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민주화된 이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군사정권, 독재란 이유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서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회 해체 이후에 군은 더 정치화되었다라는 대목도 나오는데, 자, 군사정권이 떠나고 민간정부가 등장하면서 군인이 정치권에 줄을 대는 현상이 심화됐다. 하나회가 있을 때는 하나회에 잘 보이고 군에 충성하면 진급했다. 하나회도 군인이기에 하나회에 잘 보인다는 것은 군에 잘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회가 장군 진급을 좌지우지했다 하더라도 하나회는 기수별 10명 정도다. 매년 장군은 50여 명이 진급한다. 하나회 전부가 장군으로 진급하더라도 40명은 비회원이 한다. 주는 하나회가 아니다. 또 대부분의 군인은 하나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하나회가 없어지고 나니 정치인들과 친해야 진급했다. 즉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분이 하나회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뭔가 더 공정해지고 더 군대가 발전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참 읽기에 재미도 있고 읽고 나서 뭔가 남는 것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다음 주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2만 원.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